오늘 강의에서는 제품 썸네일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눈을 사로잡는 제품 썸네일의 유형들과 실제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더 눈에 확 띄게 주목도를 높게 썸네일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녹화 강의로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녹화 강의를 보지 않으셔도 이 자료만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 제가 내용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사몰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랑 그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어질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경우에는 텍스트가 썸네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제품만을 가지고 활용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사몰 썸네일들을 보면은 훨씬 더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고 로직상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사몰에서는 뭔가 1+1 할인 이벤트 이런 텍스트도 넣는 경우도 많고 뭔가 제품의 USP 내용을 그대로 썸네일 안에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베스트 주력 제품을 좀 그런 식으로 자사몰 안에서 더 강조해주는 그런 유형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레퍼런스를 제가 가지고 온 이 유형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이 이 누키 컷 또는 누키 플러스 연출 유형 컷일 것 같아요. 누키 컷은 말 그대로 배경 없이 제품만을 강조한 컷을 누키 컷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누키 플러스 연출 컷은 이런 식으로 배경 없이 이런 손이라든지 이렇게 알약을 뭔가 떨어뜨리고 있는 이 손과 받치고 있는 손 그리고 이런 사과 요소 이런 연출된 상황들을 내 제품의 컨셉과 USP를 담을 만한 요소들을 합성을 해서 연출을 해준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깔끔한 누키 컷 위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이 가장 로직상의 이슈도 최소화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품 자체는 고화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키 플러스 모델 컷 유형인데요. 아마 이런 유형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들이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모델이 배치가 되어 있는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빅 모델을 사용하시거나 인플루언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건기식, 뷰티, 식품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런 모델 플러스 누키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요. 내가 빅 모델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AI 모델을 활용해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뭔가 내 제품의 타겟 유형이랑 비슷할 만한 AI 인물을 생성해서 다음은 제품 떼샷 유형인데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옵션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품의 컬러가 다양하다거나 사이즈가 다양하다거나 기능적인 거나 뭐 디자인적으로 좀 옵션이 다채로운 것들. 근데 뭐 가격은 똑같고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들을 옵션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기획전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의 페이지에서 뭐 5,000원 이상 골라 담는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균일가로 기획전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다양한 제품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뭔가 이 하나의 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기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페이지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썸네일을 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썸네일에 알려주면 훨씬 더 고객은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 박스 개수로 세트 상품으로 좀 할인을 매겨서 파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박스채로 박스를 여러 개 한꺼번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뭐 그냥 링티 박스 하나만 제품 누키컷으로 넣고 썸네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링티 10박스라는 이 구성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훨씬 더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10박스 모두 이 썸네일 안에 배치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광고 성과에서도 더 반응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락토핏 골드, 이 비타민이 아니라 이게 유산균이네요. 네, 이 유산균 제품의 썸네일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뭐 컬러가 다양하다거나 옵션이 다양하다거나 이런 옵션의 다양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이미지 하나로 뭔가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광고 성과에서 보면은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품 누끼컷 하나를 가운데 기준으로 쫘라락 뭔가 진열을 해 놓은 듯한 이 레이아웃 배치가요. 굉장히 예전부터 광고 소재에서도 쓰이던 누키 떼샷이라고 하는 유형이고요. 이게 실제로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떼샷 배치가 안 예쁘더라도 뭔가 고객으로 하여금 시선을 확 사로잡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자주 쓰이던 레이아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주목도를 사로잡고 싶은데 레이아웃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은 이 떼샷 유형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출 컷 유형이 있습니다. 연출 컷은 말 그대로 제품의 컨셉 그리고 브랜드 감도를 살려서 제품을 자연스럽게 내 타겟 유형에 맞춰서 녹여낸 연출 컷을 의미합니다. 이 연출 컷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타겟을 잘 특정 짓고 타겟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타겟의 성향 그리고 뭔가 연령대나 추구하는 뭔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연출컷 위주로 사진을 촬영했는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연출컷은 뭔가 레이아웃적이나 특히 수정할 부분들이 이미지의 감도나 보정밖에 없어서 이 컷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기획이 필요하기도 해요. 지금 이 암막 커튼도 보시면 보통의 암막 커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암막 커튼 돌돌 말려져 있는 걸로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100% 빛 차단이라는 것을 이 USP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 컷을 고안을 하고 가운데 기준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이 각도까지 아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고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만약에 내가 육아용품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은 실제 아기의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도 더 타겟팅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내 제품의 컨셉이 잘 묻어나고 내 제품의 USP가 잘 묻어나는 그런 다양한 연출 컷들을 많이 이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또는 뭔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의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형의 많은 썸네일을 보셨을 텐데 이런 유형은 제가 밑에 아마 설명을 적어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당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켜서 사과라고만 쳐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 같은 느낌 또는 누끼컷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컷 뭔가 가공된 이미지를 썸네일로 배치를 했을 때 고객들의 심리가 얘네들은 한번 가공된 식품이구나 한번 중간에서 뭔가 끼는 업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이나 그런 수산물 이런 식품 카테고리는 마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제품 카테고리예요. 근데 왜 굳이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내가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하고 왜 굳이 이런 인터넷에서 사느냐? 당연히 나는 더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인 니즈가 큽니다. 그런데 뭔가 가공된 이미지의 느낌이 나면은 이 사람들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카테고리 유형들은 좀 이런 네거티브한 가공되지 않은 느낌의 썸네일 유형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썸네일 유형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은품 또는 1+1 행사를 할 때 이렇게 조그만한 딱지 형태로 동그라미 딱지 형태로 사은품을 강조해서 이 제품 사면 이거 뭐 주나 보네?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이 썸네일을 보자마자 그런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썸네일에 이렇게 혜택을 녹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 제품을 딱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채널을 딱 검색을 해서 경쟁 업체의 썸네일과 내 썸네일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주목도가 높은지를 한번 봐야 돼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내 썸네일의 매력 포인트는 뭔지, 또는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혜택을 썸네일에 녹일 수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에 의해서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그런 썸네일 전략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거의 모든 제품 썸네일의 유형이 이 5가지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5가지 유형을 좀 짬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경쟁사 썸네일을 봤을 때 또는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썸네일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후킹 포인트고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보는 순간 시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썸네일을 제작을 할 일이 있을 때 그 인사이트를 토대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유형의 썸네일이 더 핏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지 정확한 성과 테스트나 이게 왜 안 됐고 이게 왜 좋고를 확실히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썸네일을 개선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피그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사실상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피그마로도 충분히 썸네일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그마 자체가 히스토리 관리나 뭐 한 판에 한 번에 모든 그 썸네일을 관리하고 보시고 수정할 수가 있어서 저는 썸네일은 피그마로 뭔가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디테일한 합성이나 보정, 뭔가 깔끔한 누키컷을 할 줄 아신다라고 하시면 물론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안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컬러의 요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누키컷을 보통 배경색이 들어갈 때는 누키컷 유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썸네일의 배경색을 넣을 때는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형광빛이 돌거나 그러면은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제품보다 배경색이 너무 진해서 제품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브랜드들이나 스마트 스토어 지금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들어가서 썸네일을 쫙 보시면은 단 하나도 좀 이거 너무 원색이다, 너무 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썸네일 유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더레스트 톤이라고 하는 미색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미색만 사용하는 타사들과 대비해서 이를 역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더 진한 배경색을 넣거나 더 진한 색감이 더 진한 연출컷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파워링크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확실히 클릭률이 2배 정도 높아진 케이스가 있었어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충분한 뭔가 뾰족한 기획 의도가 있다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용을 할 때 그 배경색을 진하게 사용을 할 때는 너무 진하면 안 된다 라고만 좀 유의해 주시고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출형 썸네일은 위에서 한번 집었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제품의 위치, 그러니까 제품을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조합했고 그 썸네일 안에 그 네모난 이미지 안에 제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보통 가장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색 컬러랑 그리고 이 제품의 각도, 위치, 크기예요. 이 2가지만 사실 조심하셔도 썸네일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위치와 크기는 너무 제품이 네모박스 안에 작거나 또는 제품의 위치가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렸거나 뭔가 제품이 잘려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제품 썸네일은 이 핑크색 아령이고요. 요거는 그냥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고 이 이미지는 제가 AI로 생성해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핑크색 아령의 주 타겟은 20, 30대 여성이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집에서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령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잠재 고객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타겟이 적은데 운동을 항상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타겟 시장은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가장 구매 전환이 높은 타겟의 성향,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A 썸네일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이 A 썸네일을 제가 여자 덤벨이라고 쳤을 때 나왔던 썸네일들이랑 비교했을 때 주목도가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뭐 이런 식으로 쫙 떴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유형의 썸네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만약에 A 썸네일이 내 제품이라고 했을 때 A 썸네일의 주목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저는 한 2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더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금 딱 시각적으로만 봐도 다른 업체의 썸네일보다 굉장히 빈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객단가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판매가가 높지 않은 제품군, 생활용품이나 뭔가 그런 용품들이라면은 무조건 디자인은 사실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좀 예쁘게 만들고 퀄리티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가격적으로나 뭔가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구매 결정 단계가 되게 짧은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런 즉각적인 시각 효과가 결국에는 고객의 구매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지 낮아지는지를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매 결정 단계가 짧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거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한 번 들어온 고객은 놓치지 않고 내가 구매 전환까지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업체에 사도 되겠다. 이 업체는 내가 나의 지금 페인 포인트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겠구나. 디자인이 크게 상관없고 성능이, 기능이 중요한 타겟 유형 같은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타겟을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뭔가 성능이 더 잘 보여지는 이런 특허청 로고나 이런 설계도 같은 요소들을 추가해서 전문성이나 기능성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 30대 타겟이고 좀 그런 디자인에도 민감하고 뭔가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의지가 되게 높아져서 좀 되게 좋고 뭔가 뽐내고 싶은 그런 걸 또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썸네일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해둬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 제품 썸네일과 타사 제품 썸네일을 펼쳐놓고 보았을 때 멀리서도 제품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제품의 형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이 되게 희소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뭔가 좀 매니아층만 이용하는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직관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요 사항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타겟으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고 어떤 니즈를 자극하는 연출된 컷을 사용을 했는가 또는 너무 내 타겟과 동떨어진 연출 컷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요소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제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제품 누끼 컷만 가지고 썸네일에 올려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타사는 그냥 누끼컷 하나만을 배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끼 떼샷을 사용해서 주목도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세우고 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일단 핵심 요소를 기억하고 핑크색 아령 썸네일을 개선을 해볼 거예요. 이 썸네일의 지금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제품이 너무 작죠. 제품 사이즈가 정말 미니미합니다. 실제로 제품이 작더라도 이렇게 작게 배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제품이 실제로 새끼손톱만 해도 이 썸네일 안에서는 정말 크게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제품의 사이즈예요. 지금 이 핑크색 안형이 가운데에 놓여져는 있지만 타 업체 썸네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제품이 많이 작으면은 주목도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고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묻혀지게 돼요. 제품 자체가 작다는 건 여기 보시면은 이 흰색 부분, 이게 다 불필요한 여백 공간들입니다. 제품 썸네일을 만들 때 가이드라는 게 존재해요. 보통 뭔가 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디자이너를 한 번이라도 고용을 하셨으면 제품 썸네일에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 밑에서 이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상세하게 기입을 해뒀습니다. 그거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썸네일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내 제품의 컨셉이 담긴 요소나 USP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요소나 이 아령을 구매할 만한 타겟 상황을 조금 더 니즈를 더 자극시켜 줄 만한 모델을 활용하면 어떨지, 이런 좀 2차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디벨롭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기입을 해봤으니까 한번 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의 사이즈부터 개선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제가 개선을 한 겁니다. 사이즈를 거의 한 4배 정도 키웠죠. 이 썸네일의 외곽을 기준으로 저는 이게 이제 1000픽셀인데 여백을 한 70에서 80 정도로, 이 빨간색 테두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고, 이 흰색 박스에 딱 이 외곽 부분에 딱 맞춰서 제품을 크게 키워줬어요. 이런 제품 누키컷을 활용할 때는 이런 빨간색 가이드 박스 안에서 가운데 기준으로 크게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그마로 썸네일을 제작을 하실 분들은 요거 프레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파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그냥 요걸 가이드처럼 사용을 하셔서 눕기를 여기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장을 하실 때는요, 요거 스트로크 부분이랑 여기 프레임 클릭하시면은 그룹이 되어 있는데, 요게 선 2개 합쳐 놓은 거라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 네모 박스가 이제 도형입니다. 요거는 스트로크를 제가 70픽셀 정도를 줘서 이렇게 두껍게 테두리가 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거 2개 클릭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G 누른 다음에 요거 자체를 그룹화해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내가 제품 누키컷을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눈금 한번 꺼주시고 여기 익스포트 한 다음에 JPG로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눈금 킬게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또 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상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배경색 파트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연한 미색 톤의 그 컬러를 깐 썸네일이고요. 아래가 원색, 제가 좀 쓰지 말라고 좀 지양을 해달라고 했던 원색 계열의 썸네일들입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을 해보신 분들이나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원색을 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보통 이런 모더레스트 톤을 까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연한 모더레스트 톤을 사용했을 때는 제품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인다거나 감도 자체를 살짝 한 스푼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내 제품의 타사, 이거 마찬가지로 경쟁사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경쟁사도 다 똑같이 이런 모더레스트 톤을 깔고 연한 미색을 깔았다. 그러면은 사실상 엄청 크게 뭐 차별화된 썸네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경쟁사 대비 어떤 걸 사용해야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더레스트 톤이 아니라 원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보면은 해상도가 훨씬 2배 이상은 더 디테일하게 잡히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품보다는 색깔만 지금 보이죠. 고객들은 딱히 이런 느낌, 그냥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런 20, 30대 분들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전체적인 무드와 컨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런 촌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배경색을 넣고 싶은데 그냥 연한 미색은 남들도 다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디자인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그라데이션 기법도 존재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쇼핑몰의 톤 앤 무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처럼 너무 진한 원색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한두 개 정도 베스트 상품은 이런 좀 차별화된 썸네일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피그마에서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거 배경 하나 클릭하셔서 자, 이거 배경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컬러 바로 옆에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총 2가지 컬러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기 위한 이런 컬러 칩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 세팅 값이 하나는 0%, 불투명도가 0% 하나랑요. 그리고 밑에는 100%가 있습니다. 요거는 피그마에서 기본으로 그냥 0%로 맞춰두는 거고요. 이거는 100%로 맞춰볼게요. 두 개 다 이제 색깔이 채워졌고요. 그러면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번 클릭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색은 여기 윗부분, 그러니까 이 화이트에 가까운 이 밝은 위의 구간을 모더레스트 톤이라고 하는 연한 미색 컬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채도가 굉장히 진해집니다. 화이트를 타지 않는 본연의 그냥 진한 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중간 톤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중간 딱 지정을 하시고 나는 좀 차분한 느낌을 원해. 그러면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톤이 균일되어 보이고 좀 더 톤 다운이 살짝 되면서 차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채도가 낮아져서 좀 칙칙한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한 여기 정도 적정선은 저는 한 여기 정도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초록색 컬러였으니까 저는 이 초록 계열로 한번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위쪽에 있는 컬러는 한 여기 가운데 정도로 배치하고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요 정도 컬러로 지정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화이트 주변에서만 놀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색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도의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이렇게 여기서 컬러를 쭉 한번 지정을 해서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긴 막대기가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셔도 되지만 전 각도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배경이 탄생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도 자칫하면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가 있는데 촌스러운 이유가 너무 색깔이 진한 걸, 색상이 너무 진한 걸 사용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색조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그라디언트 팔레트가 쫙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왼쪽은 기존에 수정을 하기 전 썸네일이고요. 이 오른쪽은 수정을 한 후입니다. 보시면은 주목도가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런 왼쪽의 이미지는 그냥 어디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떼온 이미지 같다면 썸네일을 조금만 수정을 해줬을 뿐인데 클릭률이 사실 이 정도 되면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AI로 한번 연출 컷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연출 컷을 구성할 때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타겟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20대고 뭔가 이런 핑크색 아령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 썸네일에 근육질의 남성을 배치하게 되는 순간 조금 이질감과 괴리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나의 타깃 유형과 나이대, 성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캐치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건지, 왜 굳이 다른 제품을 사지 않고 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Y 포인트를 확실하게 이 썸네일에 녹여봐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타겟의 상황 또는
이 타겟의 페인 포인트를 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인데 지금 이 덤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내 신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 콘텐츠만 보더라도 덤벨이라고 했을 때 여성들이 승모근 또는 팔뚝살, 직각 어깨 요 세 가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상황들이 많고요. 지금 이 유튜브 콘텐츠만 보더라도 조회수를 봤을 때 지금 3개월 전밖에 안 되는데 55만 회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팔뚝살 관련된 콘텐츠는 4년 전인데도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어서 517만 회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비포 애프터 컷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썸네일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이 타겟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아주 강력한 특징 하나만을 비포 앤 애프터로 표현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경우가 확실히 클릭이 좋고요. 만약에 썸네일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거나 너무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고객들은 흥미를 잃고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을 넓히고 타겟을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제목에서는 내가 잡을 키워드를 명확하게 이 앞단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이 알고리즘을 타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연출 컷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할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페인 포인트를 딱 집어주면서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말려 들어가서 종아리가 얇아지는 연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는 여성 모델을 사용해서 나도 저런 몸매를 가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유형인 것 같고, 이 세 번째는 타깃이 아마 기능 위주의 설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많이 브랜드 감도를 살린 케이스인데, 요거는 그냥 일반 셀러가 아니라 정말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썸네일 유형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액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령만을 그냥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하고 있는 액션, 그 순간 자체를 딱 연출 컷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포트를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코파일럿으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만약에 이 요거 프롬프트인데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번역기 한번 돌려보시고 결과물 받아보신 다음에 뭔가 머리가 잘렸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까맣다 라고 하시면 쉼표 찍고요. 그냥 피부 하얗게, 머리 잘리지 않게 풀샷으로 이런 키워드들만 넣고 번역을 돌려주시고 나서 다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결과물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온 거고, 이거를 이제 Remove BG라는 플러그인으로 바로 눕기를 따주시면 돼요. 여기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Remove BG 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좀 되게 디테일하게 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그대로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실제 사이즈인 1000에 1000픽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델을 딱 그냥 그대로 Alt 누른 상태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딱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주면서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배치를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타겟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 또는 이 제품으로 인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가치와 효과가 있는지를 잠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각 어깨를 가지고 싶어 했으니까 이런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너무 이미지가 어두우니까 이미지 여기 클릭하고 여기 최상단에 여기서 살짝 그 컬러를 조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조명 밝기라든지 톤 조절은 여기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제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적당히 잘 배치를 해줄게요. 제가 그 썸네일에 여백이 많으면 안 좋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다 꽉꽉 채워져 불필요하게 너무 꽉꽉 다 채워져서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도형을 하나 만들고요. 자, 1000에 1000 도형으로 만들고 여기 필은 요거 마이너스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잘 안 보이지만 검은색 테두리가 하나 생겼고요. 빨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0픽셀에서 80픽셀 정도 띄워주라고 했는데 70으로 맞춰주고요. 불투명도는 한 30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가이드를 보지 않고 배치했는데도 좀 잘 레이아웃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끝과 끝 부분에 좀 꽉 채워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삐져나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배경의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품입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그리고 요거는 다시 못 꺼주시던지 여기 레이어 창에서 아마 눈금을 꺼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여자 어깨가 들어갔지?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미지의 부연 설명을 주기 위해서 화살표로 직관성을 높이겠습니다. 화살의 요소는 미리 캔버스에서 그 요소만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눕기 따서 여기 뭐 합성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펜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펜 툴 클릭하고요. 점을 하나 찍고 끝낼 부분, 내가 끝낼 부분 점 하나 찍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끝내주기 위해서 알파벳 V를 눌러줍니다. V가 그냥 이 방향키 단축키예요. 이동 방향키 단축키인데요. V 눌러주시고 아무 화면이나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굵기를 주겠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쉐입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라운드를 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라운드로 해볼게요. 네, 이런 컬러로 하고 배경 컬러도 조금 미색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컬러가 들어간 느낌으로 가지고 갈게요. 아니면은 그라데이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썸네일을 만들 때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먼저 내 머릿속에 다 인지를 해두고 이제부터는 어떠한 썸네일을 볼 때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제작이 됐구나 이런 분석적인 시선으로 썸네일을 벤치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다양한 핵심 요인들 절대 까먹지 마시고 내 제품 썸네일에 적용을 해서 클릭률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성과를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추가 보너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